블랙 퀸즈가 해체 위기에서 꺼내든 가장 강력한 승부수는 단순한 선수 보강이 아니었다. 기존 에이스 체제를 흔들고 김민지를 투수로 전환하며 동시에 시속 110km의 공으로 팀의 최고 타자 성과를 삼진 처리한 박민서를 영입했다. 여기에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 필드하키, 김나영 테니스, 김세현, 배드민턴 송민지까지 합류했다. 시즌 1의 주전들이 더 이상 자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대격변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변화가 충격적인 이유는 블랙 퀸즈가 단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즌 2에서 주어진 목표는 승률 6할이다. 이 기준을 넘지 못하면 선수 한두 명이 방출되는 수준이 아니라 팀 자체가 해체된다. 시즌 1의 최종 성적은 4승 4패였다. 승률은 정확히 5할이었다. 지난 시즌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상대는 더 강해지고 일정은 더 거칠어졌다. 국내 여자 야구 강팀은 물론 아시아 여자 야구 랭킹 2위 대만과 세계 랭킹 1위 일본의 사회인 여자 야구팀까지 상대해야 한다. 추신수 감독이 기존 전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블랙 퀸즈의 출발은 화려하지 않았다. 시즌 1 첫 연습 경기에서 국내 강팀 리얼 디아몬드를 상대로 36대 0까지 밀렸고 결국 3회 만에 경기를 포기해야 했다. 야구 규칙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많았고 송구와 포구 주루 판단에서 연속으로 실수가 나왔다. 그러나 시즌이 진행될수록 팀은 달라졌다. 배드민턴 출신 장수영은 마운드를 책임지는 에이스로 성장했고 핸드볼 출신 김호나는 주장으로 선수단을 묶었다. 테니스 출신 송하는 시즌 타율 6할 5푼 5리를 기록하며 3번 타순의 해결사가 됐다. 장수영은 한 경기에서 128구를 던지며 완투를 책임질 정도로 헌신했고 블랙 퀸즈가 거둔 4승 중 최소 2승은 장수영의 역투가 없었다면 어려웠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 성공 방식에는 분명한 약점도 있었다. 마운드가 장수영 한 명에게 지나치게 의존했고 타선은 송하가 막히면 공격 흐름이 급격히 끊겼다. 내야 수비는 실전 경험 부족으로 불안했고 포수와 유격수처럼 한 번의 판단이 경기 전체를 바꾸는 위치에는 확실한 대체 자원이 부족했다. 시즌 1에서는 성장만으로도 박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시즌 2에서는 승률 6할이라는 숫자로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추신수 감독은 한 포지션만 고정하는 방식 대신 여러 선수를 이동시키고 새로운 경쟁자를 투입하는 쪽을 선택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김민지의 투수 전환이었다. 기존에는 빠른 발과 주루 능력이 강점으로 평가됐던 김민지가 마운드에 오르면서 투수진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김민지는 전문 야구 선수 출신이 아니지만 비시즌 동안 투구 동작과 제구를 반복 훈련했다. 공개된 시즌 이 예고에서는 김민지가 투수로 등장하는 장면이 전면에 배치됐다. 이는 장수영을 밀어내기 위한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다. 장수영에게 집중됐던 이닝 부담을 분산하고 상대 타선의 유형에 따라 다른 투수를 투입하기 위한 전략적 이동이다. 선발과 구원, 짧은 이닝과 긴 이닝을 나눌 수 있어야 시즌 전체 승률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민지의 이동은 동시에 내부 경쟁을 의미한다. 시즌 1에 주루 1티어로 불렸던 김민지가 투수 훈련에 집중하면 기존 장점이 약해질 수 있다. 반대로 투수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코칭 스태프가 이 선택을 한 것은 팀이 안정만 추구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해체를 피하려면 익숙한 역할을 지키는 것보다 승리 확률을 높이는 조합을 찾아야 한다. 블랙 퀸즈의 포지션 이동은 개인의 편안함보다 팀 생존을 우선한 결정이었다. 그리고 이 판을 완전히 흔든 인물이 박민서다.
박민선은 중학교 3학년까지 리틀 야구팀에서 남자 선수들과 함께 뛰었다. 당시 팀의 유일한 여자 선수였고 최연소 여성 선수 홈런 기록을 보유한 야구 유망주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 이후 계속 뛸 수 있는 팀이 사라졌고 혼자 훈련을 이어가다 골프를 권유받아 종목을 바꿨다. 골프로 전향한 뒤에도 야구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골프 대회를 마치고 이동하다 야구장이 보이면 차에서 내려 친구와 캐치볼을 할 정도였다. 박민선은 트라이아웃에서 가장 하고 싶은 포지션으로 투수를 꼽았고 팀이 필요로 한다면 다른 포지션도 모두 연습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서의 실력은 말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됐다. 캐치볼에서는 공이 일직선으로 뻗는 송구를 보여줬고 내야와 외야를 가리지 않고 정확하게 공을 처리했다. 타격 테스트에서는 윤성민 코치의 공을 받아쳐 홈런성 타구를 만들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송가와의 맞대결이었다. 시즌 1 타율 6할 오픈 오리의 송하는 블랙 퀸즈에서 가장 정확한 타자로 평가받았다. 그런데 박민선은 시속 110km의 공을 스트라이크 존에 꽂았고 결국 손가의 방망이를 헛돌게 만들어 삼진을 잡았다. 추신수 감독과 코치진이 더 볼 것도 없다고 평가한 이유였다. 박민선은 만장일치로 최종 1순위 합격자가 됐다. 다만 트라이아웃 최고 구속 110km를 기록한 선수는 박민서만이 아니었다. 창던지기 출신 김지민도 블랙 퀸즈, 역대 최고 수준인 시속 110km를 기록하며 현장을 놀라게 했다. 총 47개 종목에서 308명이 지원했고 사전 테스트를 통과한 18명만 최종 트라이아웃에 참가했다. 투수 지원자들은 시속 100km를 넘기는 공을 연이어 스트라이크 존에 넣었다. 경쟁의 수준이 시즌 1과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코칭 스태프는 구속 하나만 보지 않았다. 즉시 경기에 투입할 수 있는 수비력 타격 능력,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활용도를 함께 평가했다. 그 결과 김지민은 최종 명단에 들지 못했고 박민선은 투수와 야수 모두 가능한 선수로 선택됐다. 소프트볼 출신 최혜빈의 합류도 기존 선수들에게는 강한 경고였다. 최혜빈은 안정적인 포구와 송구 정확한 타격을 동시에 보여줬다. 특히 포수 테스트에서 장수영과 배터리를 이뤘고 빠른 발을 가진 이수연과 김민지의 도루 시도를 저지했다. 시즌 1에서 주루로 상대를 흔들었던 두 선수가 새 포수 후보에게 막힌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새로운 선수는 단순한 후보가 아니라 기존 주전의 자리를 곧바로 빼앗을 수 있는 즉시 전력이었다. 포수 수비가 안정되면 투수는 더 과감하게 승부할 수 있고 상대 주자의 움직임도 제한할 수 있다. 최혜빈의 영입은 마운드와 수비 전체를 함께 강화하는 선택이었다. 필드하키 출신 김나영은 첫 캐치볼에서 완벽하지 않았지만 블랙 퀸즈가 가장 필요로 했던 내야 수비에서 강점을 보였다. 빠른 타구에 반응하고 공이 방향을 읽는 능력은 필드하키 경험과 연결됐다. 코칭 스태프는 2차 평가에서 실전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내야 수비를 가장 먼저 확인했다. 김나영이 최종 합격자로 호명된 것은 화려한 장타보다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선수를 원했다는 의미다. 승률 6할을 위해서는 한 경기의 대량 득점보다 매 경기 한두 개의 실책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테니스 출신 김세현은 정확한 타이밍과 강한 스윙으로 주목받았다. 테니스 선수들은 빠르게 날아오는 공이 궤적을 읽고 짧은 순간에 중심을 이동하는 데 익숙하다. 김세현은 그 능력을 타격으로 연결했고 윤성민 코치의 강속구를 상대로도 컨택 능력을 보여줬다. 배드민턴 출신 송민지는 시속 99km의 공과 안정적인 투구폼으로 눈길을 끌었다. 배드민턴 선수 특유의 어깨 회전과 손목 사용이 투구 동작에서 힘을 만들었다.
송민지는 장수영, 김민지, 박민서와 함께 새로운 투수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제 블랙 퀸즈는 한 명이 흔들리면 경기가 끝나는 팀에서 여러 투수를 선택할 수 있는 팀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원래 제작진이 알린 최종 선발 인원은 단 3명이었다. 그러나 1차 합격자 12명을 다시 평가한 뒤 박민서, 최혜빈, 김나영이 먼저 선택됐고, 추신수 감독은 구단과 논의한 끝에 김세현과 송민지를 추가로 합격시켰다. 결국 신규 영입은 3명이 아니라 5명으로 늘어났다. 원년 멤버 12명에 새 선수 5명이 더해지면서 블랙 퀸즈는 17명 체제로 시즌 1을 준비하게 됐다. 선수가 많아졌다는 것은 기회가 늘었다는 뜻이지만 동시에 출전 경쟁이 더 잔인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는 선수 선발 기준이다. 시즌 1에서는 운동 능력과 성장 가능성이 중심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당장 한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실전성이 더 중요해졌다. 포구 하나, 도루 저지 하나, 강속구 한 개가 승패를 바꾸기 때문이다. 추신수 감독이 예정 인원보다 2명을 더 뽑은 것도 같은 이유다. 해체를 피하려면 얇은 선수층으로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포지션마다 경쟁과 대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영입은 숫자를 늘린 것이 아니라 부상과 부진 상대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보험을 확보한 결정이었다. 추신수 감독에게 남은 준비 시간은 길지 않았다. 트라이아웃이 끝난 시점에서 시즌 2 개막전까지 남은 시간은 단 2주였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새 선수 5명의 포지션을 정하고 기존 선수들과 수비 호흡을 맞추며 타순과 투수 운용까지 결정해야 했다. 첫 방송은 2026년 7월 9일 목요일 밤 10시에 공개됐고, 완전체 블랙 퀸즈의 개막전은 7월 16일 목요일 밤 10시 채널 A 야구여왕 2회에서 예고됐다. 두 경기의 결과만으로 팀의 운명이 결정되지는 않지만 개막전은 이번 대격변이 성공인지 실패인지 판단할 첫 시험대가 된다. 블랙 퀸즈의 변화는 누군가 한 명을 영웅으로 만드는 계획이 아니다. 장수영에게 몰렸던 투구 부담을 김민지와 송민지, 박민서가 나누고 송하에게 집중됐던 득점 책임을 김세현과 박민서가 분산하며 최혜빈과 김나영이 포수와 내야 수비를 안정시키는 구조다. 성공한다면 블랙 퀸즈는 한두 명의 컨디션에 흔들리지 않는 팀이 된다. 실패한다면 포지션 이동으로 기존 장점까지 잃고 새 선수와 원년 멤버 사이의 경쟁만 커질 수 있다. 결국 시즌 2의 핵심은 누가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느냐가 아니다.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리고 17명의 선수가 하나의 승리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시즌 1의 블랙 퀸즈는 36대 0패배에서 출발해 4승 4패까지 올라왔다. 시즌 2에서는 승률 6할을 넘지 못하면 팀이 사라진다. 에이스의 포지션 이동, 시속 110km의 박민서, 포수 경쟁을 뒤집은 최혜빈 내야를 지킬 김나영 타선을 강화할 김세현 시속 99km의 송민지. 이 6가지 변화가 해체 위기에 블랙 퀸즈를 살릴지 아니면 마지막 승부수로 끝날지 이제 그라운드에서 증명해야 한다.